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발히 활동하던 유명 코미디언이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영화 철도원에도 출연했던 국민 코미디언 시무라 켄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70살의 고령이긴 하지만 직전까지도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本当に身近にいたのでとてもショックで、テレビで元気な姿を拝見してて非常に残念です。 도쿄에선 아베 총리가 처음 올림픽 연기를 언급한 23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록봉기나 긴자 같은 번화가 술집에서 감염이 확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있었는지 물어도 남에게 폐가 되는 걸 싫어하는 일본인 특유의 메이와크 문화로 감염 경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도쿄 확진자 중 80%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왔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特に病院とか介護施設で集団発生をしてますから、その辺のはやってるでしょうね。検査した人の中での感染率がすごく高いですよね。東京都は半分とかでしたもんね。 불안이 커지자 인터넷에선 이번 주 중으로 도쿄를 봉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스거 관방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조금 전 도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경상이 부족해진 도쿄는 오늘부터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별도 격리시설로 옮겼습니다. 도쿄 연결하죠. 윤서령 특파원, 지금 뒤로 보이는 데가 그 격리시설입니까? 네, 도쿄역에서 멀지 않은 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네, 호텔 건물 단체를 통째로 현재 확진자 격리시설로 지정을 한 상태인데요. 4층부터 12층까지 확진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오늘 10명 정도가 이곳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확진자들은 이곳에서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따로 나누어서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도쿄가 확보한 병상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2배로 급증을 하면서 병상 수용 능력에 한계가 온 겁니다. 아베 총리가 호텔을 야전병원처럼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빗댄 겁니다. 실제로 이곳 호텔에 오늘 낮에 이 자위대 차량이 와서 전투용 식량을 놓고 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익 기업으로 알려진 아파 호텔도 앞장서서 3,000 객실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심 한복판에 생긴 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제 왼쪽으로는 이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맨션들이 즐비한 주택가 한 복판입니다. 낮에 만난 주민은 불안감을 보이면서 불안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でもやっぱり公園があるから子供は心配だよね。漏れることはないと思うけどね。でも上に飛ぶでしょ、空気を飛ばすから。 네, 사이타마에서는 이 호텔 업주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격리시설로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긴급사태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반 아베 총리는 정부 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도쿄 등 7개 지역에 대해서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도 요청을 했습니다. 효력은 오늘 밤 12시부터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도쿄의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이오대 대학병원에서는 40명이 집단으로 회식을 했다가 수련이 1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윤 특파원,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네, 도쿄역입니다. 약 30분 전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도쿄역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전철과 버스는 평상시대로 운행을 하고는 있지만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 승객이 없는 채로 텅 빈 채로 다니는 경우도 보입니다. 네, 뭐 퇴근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이 적을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그 외출 자제 요청을 내린 거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인근 3개 현에서 도쿄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 273만 명입니다. 어제 도쿄역 주변의 유동 인구를 분석했더니 평소보다 4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목표로 제시했던 80% 감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재택근무를 잘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서요? 네, 후생노동성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재택근무 비율이 5.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여전히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본 특유의 도장 문화를 꼽기도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도장을 찍으려면 출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쿄 확진자 수는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네, 오늘 181명이 새로 확진이 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틀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도쿄 전체 확진자 수는 1,500명을 넘었고 일본 전체로서는 6,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일본 전역에서는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처럼 좀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일단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추가 조치를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施設の使用制限の要請シートについては、外出の自粛等の協力の要請の効果を見極めた上で行うものと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네, 상황은 매우 긴박한데 정부의 인식이 매우 좀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한 지 나흘이 되도록 세부 지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를 휴업 대상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아이치현을 뒤늦게 긴급 사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혼란상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은 나흘 연속 새로 나오는 환자 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 나온 환자 수가 이젠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 머무르자는 취지로 아베 총리가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쉬고 있는 여유로운 모습에 지금이 한가롭게 쉴 때냐는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집 소파에 앉아 개를 쓰다듬습니다. 개는 수시로 아베 총리의 입을 핥습니다. 화면 절반은 일본의 인기 가수 호시노겐이 집에서 춤을 추자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9시쯤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보다가 TV를 켜는 등 여유로운 일상을 담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영상과 함께 친구를 만날 수 없다, 회식도 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의 이런 행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혹한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 종사자 여러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연출했는지 화가 난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 대한 도발이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어제 하루 동안 743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누적 환자도 7,000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자에 출근자를 최저 70%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나라 밖 상황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도 방침을 바꿔서 1인당 10만 엔, 우리 돈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지난달에 지방으로 단체 관광을 갔던 게 드러나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주 도쿄와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발령했던 긴급 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상황을 전쟁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긴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또 재난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14만 원을 현금으로 줄 방침입니다. 당초 소득이 줄어든 세대만 선별적으로 3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340만 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80%가 긴급 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고 답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지급 대상을 늘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는 지난달 지방으로 단체 관광을 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한 다음 날 50여 명과 규슈 지역 신사에 간 겁니다. 아키에 여사는 외출 자제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말에도 지인들과 벚꽃 아래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긴급 사태 선언 이틀 뒤 환락과 유흥주점에 가는 등 일본 지도층의 위기 불감증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500명 넘게 새로 환자가 나오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오늘이나 내일 우리나라 환자 수도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요. 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오늘 처음으로 도쿄에서만 200명 넘는 환자가 나왔다고요? 네, 201명이 확진됐습니다. 도쿄에서 하루 동안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지금까지 나온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오늘 오후 6시 현재 일본 전체 확진자 수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574명이 새로 확진이 됐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내일 한국의 확진자 수 1,635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일본 전체 긴급 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아베 총리가 방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든 외출을 자제해달라, 사람 간 접촉을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월 말부터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열흘 넘는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관광시설도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7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오늘로서 열흘째가 되는데 그 사이에 확진자 수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인데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서령 특파원이 취재를 해보니까 앞으로 최소 열흘은 도쿄에서 이렇게 하루에 3자릿수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요. 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견해를 밝힌 건데요. 이 내용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도쿄의 감염 상황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쿄도가 본격적으로 휴업을 요청한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100人単位のは必ずまだ出てくると思いますので、1日今100人ずつ増えますと、10日では1000人増え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場合によっては2000人ぐらい増える。 다음 달 6일까지인 긴급 사태 선언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에 코로나19를 신형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오판한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ところが日本の場合はそういった SARS とかまずほとんどなくて、国として今度未知の感染症が来た時にしっかりと対策を作るんだというところまで残念ながらいかなかった。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やっぱり国がしっかりした体制を持って戦うべき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体制が残念ながらですからアメリカで言えば CDC のような組織が作られ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今後の課題だと思いますけど。 한국식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인스루 방식도 도입해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다 검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제2, 제3의 감염 확대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自粛をして、それでまた緩めて自粛をして、でだんだん下火になっていくと。でこの期間がやはり私はやっぱり私も1年で終わらないな。 예, 윤서령 특파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죠. 구립 어린이 시설에서 환자가 나왔는데 이걸 은폐한 일도 있었다고요?
네, 도쿄의 구립 방과후 시설 직원이 감염이 됐는데 구에서는 이미 출근한 지 5일이나 지났으니 굳이 학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요코하마시 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서 불안이 큰 상황인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빠르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크루즈선 숫자를 빼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많아졌습니다. 도쿄 연결하죠. 윤서령 특파원, 코로나19가 지방으로도 많이 퍼졌습니까? 네, 전국 평균을 웃도는 확산 속도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감염자는 1.5배가 조금 안 되게 늘어났는데 시마네현 등 주곡구 지방은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도야마현 등 세계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쿄 인근 지역 빠칭코 가게에 이 도쿄 번호판을 단 자동차들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를 피한 이 도쿄 탈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여파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도쿄에서는 또 병원 내 감염자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JTBC가 확인한 결과 도쿄에서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12번째입니다. 도쿄 암연구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일본에서 이 암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하는 병원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암 수술의 80%를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일반 환자들에게도 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JTBC가 인터뷰했던 오자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もう伸ばしになってるとか、例えば血を吐いて緊急に内視鏡しなきゃいけない、コロナにかかってる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今なかなかやってくれないところが増えたりとか。 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늘고 있죠. 네, 오늘 발표된 이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베 정부 대응에 대해서 53%가 잘못했다, 39%가 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한 달 전 여론조사 결과가 역전된 겁니다. 이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는 이 면마스크 2장 배포 계획에 대해서도 잘했다는 평가는 26%뿐이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선 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한다는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더딘 대응 때문인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에게 의료용 장비를 구해달라는 SOS를 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확진자 수는 이제 크루즈선 감염자를 빼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많아진 거죠? 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확진자 712명을 제외하더라도 한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감염자 수는 1,965명, 사망자 수도 한국보다 많은 248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일본의 도쿄에선 검사를 하면 절반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도쿄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국적으로 3월 말 5%에 불과했던 확진자 비율이 4월 이후엔 10%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감염이 확인되는 비율이 높다는 건 검사 건수가 아직 부족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146건에 그쳤습니다. 陽性率高いわけだから、もっと調べればもっと陽性者が出てくるわけでしょ。 실제로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 사망한 뒤에야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폐렴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한 달간 11건이나 보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검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외출을 80% 줄이는 데 매달리고 있습니다. 皆さんご自身の健康、命を守るためにも、外出は控えていただきたい。最低でも7割、極力8割。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도쿄는 봉쇄를 하진 않았지만 번화가의 유동 인구가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도쿄 신주쿠역 앞에 나가 있는 윤서령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특파원,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없어 보이네요. 네, 신주쿠는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평소 이 시간대라면 학생이나 직장인 할 것 없이 가장 붐볐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문을 열었던 가게들도 단축 영업으로 셔터를 다 내린 상태입니다. 예, 외출 자제를 요청해서 그런가요? 네, 사람 간 접촉을 80%까지 줄여달라면서 일본 정부가 외출 자제는 물론이고 휴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에 이 주변을 좀 취재했는데요. 그 내용은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일본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신주쿠역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로에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움직임도 크게 줄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상점들은 간판에 불은 들어와 있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쇼핑객들로 붐벼야 할 골목길도 한적하기만 합니다. いやいや、ないですないです。もう多分100年ぐらいの間に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こんなの。 문을 연 식당도 있지만 손님이 없어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お客さん全然来ない。今暇でしょうがない。地震の時ももっといっぱいいたから。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를 분석했더니 평일 신주쿠는 69%, 시부야는 67%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상점가가 문을 닫으면서 동네 마트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방금 전 대책회의에서 이 마트가 혼잡할 때는 입장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외출은 줄었지만 감염자 수는 계속 늘고 있죠. 네, 오늘 도쿄에서 이 전날보다 9명 늘어난 13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 1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한 이후 하루를 빼놓고는 매일 세 자릿수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자치구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했는데요. 주 2회, 한 번에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검사하는 것이어서 검사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나가사키에선 또 크루즈선에서 무더기로 감염이 확인됐다면서요. 몇 명입니까? 네, 지난 월요일 승무원 1명이 확진된 뒤로 밀접 접촉자 57명을 조사했더니 최소한 33명이 더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수리를 하려고 정박 중이었기 때문에 승객은 없었고 600여 명의 승무원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 승무원 1명도 있는데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중증자 이외에는 하선시키지 않겠다는 계획이어서 제2의 크루즈선 악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할지를 놓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걸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본에도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양국 여론은 부정적으로 흘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일본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스크를 받으면 독도와 징용공 등 다른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에 양보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본심은 마스크로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요구해 달러를 융통해달라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 관계는 불가능하다 등 주로 부정적 반응이 온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요청이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에게는 마스크를 유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나라 밖 상황들도 좀 보겠습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를 하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병원에 못 오고 기다리고 있는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50대 남성이 그제 숨졌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병실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망 하루 전날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지자체에선 증상이 긴급하지 않다며 입원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 중인 사람은 사이타마에서만 확진자 중 절반이 넘습니다. 일본 의사회는 병상 확보를 위해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병원 밖 대기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現時点では把握をしておらず、今後把握していく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코스타 애틀란티카호에선 추가로 14명이 확진돼 감염자는 총 4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명은 중태입니다. 확진자 가운데는 14명이 요리를 만들고 객실에 요리를 배달하는 승무원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